올해도 꽤 괜찮은 아파트들이 청약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청약은 일단 신청을 한 다음에 당첨되기만 기도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청약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어떤 타입을 신청할 건지,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다 계획을 해 놓은 다음에 신청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수십 장의 공고문에서 어떤 정보를 알면 되는지 제가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우선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공급가가 얼마인지, 몇 세대가 나오는지 등 청약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담겨있는 필수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씨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읽으시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는 정보만 믿고 청약을 신청하시더라고요. 다행인 거는 모집 공고문은 구조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읽어두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문 원문은 청약 홈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청약 홈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약 일정 및 통계에서 원하는 아파트를 클릭한 다음에 모집 공고문 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곧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레미안 원페를라 아파트의 청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해당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에요. 왜냐면 이날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 조건이 되는지가 판단이 되기 때문인데요. 1순위 자격도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정해지고 거주 자격을 볼 때도 모집 공고일이 중요해요. 좀 더 내려보면 단지 유의사항에서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즉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25년 1월 17일이기 때문에 지방에 살다가 2025년 1월 18일에 서울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지역을 알아야 돼요. 이 아파트가 규제 지역에 지어지는지 비규제 지역에 지어지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규제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단어만 봐도 투기가 많고 청약이 과열되는 지역인 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비규제 지역보다는 실거주 요건이나 매도 요건이 까다롭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재당첨 제한이 10년, 전매 제한이 3년, 거주 의무기간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단어 뜻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재당첨 제한은 청약에 당첨되면 10년 동안은 다른 곳에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전매 제한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분양권을 팔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아파트는 일단 당첨되면 팔아야겠다 이런 전략이 통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주 의무기간이 없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세입자를 드릴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정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유형의 청약을 넣느냐에 따라서 접수일이 달라집니다. 만약 내가 특별공급에 넣을 거라면 2월 3일 오후 5시 반까지 청약 신청을 해야 되고, 일반 공급 1순위 중에서도 해당 지역이라면 2월 4일에, 기타 지역이라면 2월 5일에 넣어야 돼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우리가 청약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당첨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첨에 유리한 1순위 요건은 꼭 알고 있어야겠죠? 여기 보시면 1순위는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가 24개월이 넘어야 되고 청약통장에 예치기준 금액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건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만약 내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84B 타입의 청약을 할 거라면 청약통장에 3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중간 정리해보자면,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알아야 되고, 아파트의 지역에 따라서 재당첨 제한 기간, 실거주 기간,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언제 청약을 해야 되는지 청약 일정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1순위 청약통장 요건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 파악이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당첨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청약에서는 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유형에 넣어야 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신혼부부라면 일반 공급보다는 특별 공급에 넣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부모님이 무주택자이신데 오래된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이 유리할 수 있어요. 우선 레미안 원페를라 아파트는 총 1097세대인데 그 중에서 일반 분양은 482세대가 나왔고 그 중에서 214세대가 특별 공급 물량입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는 2025년 11월이에요. 다른 아파트들은 청약에 당첨이 되고 입주까지 2-3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아파트는 8개월 정도가 지나면 바로 입주를 해야 한다는 주의점이 있어요. 일반 공급보다는 특별 공급이 자격이 좀 더 까다롭고 같은 유형 지원자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요. 그렇다 보니 자격이 된다면 특별 공급으로 넣어보는 게 좋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 가장 물량이 많은 것이 84B 타입이죠. 84B 타입은 인기가 많은 판상형 타입은 아니지만 청약 당첨을 목표로 한다면 물량이 거의 없는 84A나 84C 타입보다는 84B 타입에 넣는 것이 맞다고 봐요. 반면에 특별 공급 자격이 안 돼서 일반 공급을 노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가점제는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산정해서 점수를 내는 방식이고, 추첨제는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때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레미안 원페를라의 경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그리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가 70%, 추첨제가 30%입니다. 따라서 내가 부양가족 수도 많고 무주택 기간도 길어서 청약통장 점수가 높다면 가점제를 더 많이 뽑는 84 타입에 신청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청약통장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2030 세대들은 59 타입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점수가 30점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아이 태어날 거 생각하면 집은 무조건 30평대여야지 이런 생각으로 무작정 84 타입을 신청하기보다는 모집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은 후에 청약 당첨 전략을 고민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어렵게 얻은 기회를 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레미안 원페를라 59A 타입의 공급가를 보면 최대 17억 2,470만 원이에요. 서초구 방배동이기 때문에 공급가가 정말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계산을 해볼게요. 레미안 원페를라는 계약금 20%, 중도금 60%, 그리고 잔금 20% 구조로 납부 일정이 짜여 있어요. 확장비나 옵션비를 제외하고 계약금 3억 4,494만 원을 2월 27일까지 준비해야 하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2월 12일이니까 거의 2주 안에 계약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도금의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분양가의 50%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10%는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중도금 10억 3,482만 원 중에서 1억 6,708만 원은 직접 납부를 해야 하는 거죠. 또한 중도금 대출 이자도 후불제가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분양되는 아파트마다 다 다르고 모두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잔금을 내면 입주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잔금 대출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나오는데 레미안 원페를라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LTV 50%가 적용이 됩니다. 분양가가 17억 원 정도 되지만 감정가는 아마도 더 높을 거고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대출이 10억 원 정도 나오면 내 돈 7억 원이 필요한 거고 대출이 9억 원이 나온다면 내 돈은 8억 원 정도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해보자면 처음 계약 시에는 3억 4,494만 원이 필요하고 중도금은 총 10억 3,482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1억 6,708만 원은 직접 내야 되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자는 매달 추가로 내야 됩니다. 계약금, 1회차 중도금,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약 5억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옵션비, 확장비, 취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추가금이 더 들 거예요. 만약 잔금 대출이 10억 원이 나온다면 잔금 때 추가로 1억 6천만
30만 원이 더 필요하겠죠. 오늘은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모집 공고문의 구조가 거의 다 비슷해서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집 공고문을 읽을 때 엑셀 파일에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읽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모집 공고문에서 직접 찾아보시고 편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분양가가 너무 올라서 청약도 이제는 무용지물이다. 어차피 당첨도 안 되는데 뭐하러 청약 통장에 돈을 넣냐, 이런 회의적인 의견들도 많은데 저는 특히 2030 세대들은 특별공급이라는 기회가 있으니까 청약에 관심을 갖고 조금씩 공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돈 공부를 같이 해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